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용산의 셀렉트라는 매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 옆에 있는 이 멋진 스피커 까르마의 익스퀴짓 미디 3.0이라는 스피커입니다. 까르마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제품 라인업 빠르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익스퀴짓이라는 라인업 제품도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내부 기술부터 외관, 적용 기술까지 차례차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마라는 회사는 198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약 43년도? 42년도? 이 정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고요. 까르마라는 단어, 산세크리트어로 업보라는 뜻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분출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되돌아온다.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교적인 의미도 있고 공학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까르마는 상당히 초고가 스피커를 발매해왔던 그런 브랜드로 오디오파일 분들에게 유명세를 떨쳤던 회사입니다. 높은 가격에 고급 스피커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던 까르마라는 브랜드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라인업에 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세분화돼서 제품을 발매를 해오고 있고요. 스피커뿐만 아니라 케이블, 앰프, 오디오 렉 이런 것까지 만드는 종합 오디오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술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어떤 명화를 이렇게 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연장에 가서 정말 멋진 공연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감명을 받잖아요. 까르마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사운드가 어떤 그 시청 공간에서 창이 하나 열려서 고품격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까르마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모토라고 합니다. 회사 연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뭔가 최고급 부품, 최신 기술을 뭔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요새는 다이아몬드 트위터 적용된 회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라믹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카본 재질의 유닛이라든가 케블라 노벡스 콘이라든가 신기술 아니면 신소재 상당히 고급 재료지만 그런 값비싼 재료 아낌없이 스피커 물량 투입에 사용을 해가지고 가격 제한 없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도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급기, 하급 입문기에도 잘 적용해서 만드는 회사가 까르마라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립 이래로 걸작을 완성하려는 그 까르마 엔지니어나 경영진의 그런 열망이 지속적으로 제품화 돼서 표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적 아름다움과 최고의 음악 표현을 상품화해서 표현하려고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이렇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까르마의 제품 라인업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리, 중급,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엔트리 라인업에 엘레강스라는 제품명을 가진 라인업이 존재를 하고요. 중급 라인업에 오늘 리뷰 주인공이기도 하죠. 익스퀴짓 라인업이 중급 라인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을 없애고 물량 투입을 마음껏 해서 정말 초고가 제품 여전히 생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니그마 베이른이라는 라인업이 바로 이 초고가 플래그십 라인업에 해당이 됩니다. 각 라인업별로 약간 유닛 구성이 특징이 있습니다. 유닛 구성과 인클로저 제작 그 소재가 조금 다른 차별화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엘레강스 라인업 같은 경우 베릴륨 트위터와 카르마 컴포지트 드라이버를 고역과 중역에 사용을 했고요. 특수 코팅 처리된 고압 라미네이트를 고압축 MDF와 혼합해서 인클로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레강스 라인업은 약간 좀 예쁘장하게 매끈하게 빠진 인클로저를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익스퀴짓 라인업 살펴보면요. 유닛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역도명 트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중형 유닛에는 카르마가 자랑하는 카르마 오메가 7이라는 카본 재질의 중역 드라이버가 사용이 되고요. 우퍼 유닛에는 노맥스 케블라 재질의 베이스 드라이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클로저 재질은 하이 프레셔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고압 라미네이트 재질로 약간 강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내부 진동을 잘 소멸하게끔 하는 고품질의 인클로저 재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니그마 베이른 라인업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유닛 구성이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들어가는데
익스퀴짓 라인업 대비 물량 투입 자체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구경이 1인치 유닛도 들어가지만 2인치 훨씬 더 대구경 유닛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게 막 여러 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형 유닛도 상당히 좀 다른 특이한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카르마 오메가 F라는 명명이 된 드라이버인데요. 상당히 초고가 드라이버에 속하고요. 여러 개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블랙 우드라고 해서 강성이 상당히 좋은 나무를 펜처홀드 고강도 합판과 섞어가지고 인클로즈를 상당히 강성을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이 나무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전면 패널에는 38mm 두께의 알루미늄 패널을 덧대서 곡면형으로 상당히 입체적으로 유연하게 잘 가공을 해서 예쁘장하게 유선형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까르마 제품 라인업 살펴봤는데요. 익스퀴짓 라인업은 어떤 모델이 존재하는지 간단하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모델이 존재하더라고요. 미디 3.0이라고 해서 제 옆에 있는 모델 오늘 리뷰의 주인공이고요. 이거보다 상급기인 클래식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 그랜드 3.0이라는 모델 있고요. 그냥 그랜드 3.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더 상급기로. 미디 그랜드 3.0과 그랜드 3.0은 가상 동축형으로 이렇게 유닛이 대칭형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상급기에 해당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서브우퍼도 있습니다. 미디 3.0 외관 살펴보면요. 시간축 정압을 위해서 인클로저를 살짝 뒤로 누운 스타일의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런 인클로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둥글린 정면 배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뒷면으로도 그 곡면이 잘 유지돼서 아름답게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고요. 측면에는 나무를 덧대서 약간 고풍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닛 구성을 살펴보면요. 전면에 이렇게 1인치 사양의 역돔형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상당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중형 유닛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 7이라는 카본 재질의 고급 드라이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 유닛 주변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게 그 인클로저에 유닛이 고정될 수 있도록 강성 보강 구조가 양옆에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방사 성능을 위해서 트위터 주변에 이렇게 웨이브 가이드가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형 유닛의 인치수는 7인치 사양입니다. 그래서 제 손보다 약간 작고요. 아래 있는 두 발 유닛은 케블라 노맥스 재질의 8인치 유닛이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4웨이에 해당하는 스피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 배풀과 후면 배풀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쭉 홈을 파가지고 선을 그어놨는데 스피커에서 발생한 음이 회절을 일으키거나 공명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공명을 방지하는 구조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면으로 홈을 파놨다고 해요. 후면에는 제 주먹보다 큰 사이즈의 베이스포트를 위한 덕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카다스 스타일의 이렇게 클램프 스타일의 조이는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두 조 있어서 바이 와이어링, 바이 앰핑 하실 수 있도록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경우 상당히 예쁘게 마감이 돼 있는데요. 이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스탠드의 마감도 사실 장난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렌치 같은 툴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걸로 높낮이 정밀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돼 있고요. 스파이크 디스크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SDSS라고 부르는 이 진동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그 푸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4점 지지 방식이고요. 상당히 고급 제품, 물량 투입 아끼짐 없이 이 익스퀴짓 미디 3.0에 적용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익스퀴짓 미디 3.0 내부 및 적용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마 측에서 생각보다 자료 오픈을 안 해주더라고요.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알 수 있었는데요.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 23Hz부터 90kHz에 달하는 정말 초광대역을 커버하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클로저의 재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프레셔 라미네이트, 고압의 라미네이트 구조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층 구조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의 커팅 구조와 정교한 음향 댐핑 구조, 그리고 패널 간 디커플링 구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형 유닛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메가 7이라는 드라이버는 형상이 일반적인 형상 같아 보이지만 약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더스트콘 주변도 카본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잘 살려서
공명을 최소화하면서 의도된 주파수 범위에서 모든 공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오메가 7 드라이버 어떤 성능을 들려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고급 드라이버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역도명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상당히 반짝거리면서 예쁘게 잘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CVD 증착 방식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인공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성을 갖도록 증착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50 마이크로 두께로 균일하게 잘 증착을 시켜서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빠르고 강성이 대단한 특징을 갖도록 역도명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타 스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칭 임피던스가 4ohm에 달합니다. 그래서 약간 구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 앰프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감도는 90dB에 달하는 그래도 꽤 고감도인 스피커입니다. 무게는 81.6kg 정도 나가는 중량, 크기 대비 상당히 많이 나가는 스피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미디 3.0 외관부터 내부 기술, 스펙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 환경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시청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환경은 이 공간 용산 전자랜드 셀렉트라는 샵에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촬영일 전에 몇 주 전에 와가지고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다즐 제품 프리파워 분리형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8NS 프리앰프 사용을 했고요. 468 모노블럭 파워 앰프를 사용을 해서 익스퀴짓 미디 3.0 구동을 했습니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류는 대부분 해밍웨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소스 기기로는 MSB 레퍼런스 DA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는 룬 서버, 룬코어를 통해서 타이달 스트리밍으로 재생을 했는데요. 메모리 플레이어 룬코어가 사용이 됐음을 밝혀드리고요. 이 매장을 잠깐 소개해드려 보면요. 분위기가 상당히 편안하고요. 부담 없이 시청을 할 수 있는 새로 개업한 샵이라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국내에서 아마 까르마 제품을 이 셀렉트 매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르마 제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셀렉트 매장을 빼고서는 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력적인 중역, 마약 같은 질감의 중역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곤 했는데요. 이 중역 유닛이 상당히 고성능이면서 대단한 성능의 유닛이 적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단박에 들었고요. 푸근하면서도 진한 매력적인 중역은 현악과 성악 같은 음악을 들을 때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선곡할 때 정말 다이나믹한 꽝꽝꽝 막 우르릉 꽝꽝 하는 대편성도 많이 듣지만 미음이나 야금이 녹음되어 있는 그런 음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시종일관 꽝꽝거리는 음 들으면 정말 귀가 피곤하거든요. 근데 까르마 익스퀴짓 미디 3.0에서 듣는 그런 대편성도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 음악뿐만 아니라 저볼륨에서 미음이 나는, 야금이 많은 그런 재생곡을 틀어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정확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클로저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한 정제파 같은 것도 상당히 소멸을 잘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하이엔드 제품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생음 품격을 느낀다, 이렇게 내뿜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만큼 정숙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충분히 정숙하고 적은 볼륨에서도 듣기 좋은 질감 표현을 이 중고형 유닛이 능수능란하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캐비닛 최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대형기긴 합니다. 구동력도 상당히 요하고요. 하지만 8인치 두발 치고는 이 인클로저 최적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큰 스케일의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투명하면서도 부드럽고 사실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줘서 아까 브랜드 소개해드릴 때 회사의 모토가 공연을 예술 작품을 이렇게 까르마를 통해서 그런 창을 열리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했던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 468 모노블럭뿐만 아니라 108이라는 스테레오 파워앰프랑도 매칭을 해서 두 가지 조합으로 들어봤어요. 468 모노블럭을 통해서 들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스피커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충분히 다이나믹하게 스피커가 울릴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108 스테레오 파워앰프를 통해서 들을 때는요, 현악기를 들을 때 여유롭고 여운이 넘치는 재생음 끝면에 감돌면서 그런 중역 특성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에 편안하고 따스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질감의 느낌?
그런 재생음을 스테레오 파워앰프에서는 느낄 수 있어서, 물론 468 파워앰프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무조건 다이나믹하게 울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이 가진 포텐셜이 워낙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재생음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매력적인 재생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 이 정도로 시청평 결과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들어봤던 곡의 예를 들어서 시청평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요, Feeling of Jazz라는 재즈 장르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The Magic Hour라는 앨범의 첫 트랙입니다. 초입부에 더블 베이스 주자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스네어 드럼의 타격감, 탁탁 치는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고요. 이 현의 질감이 정말 중독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돔 트위터의 그 이미징 특성이 상당히 정밀하게 잘 표현이 돼서 재즈 보컬리스트의 여자 보컬의 그 정의감이 상당히 또렷하게 정중하게 잘 맺혀졌고요. 중간에 이제 막 트럼펫이 갑자기 삑 하면서 막 이렇게 급발진하듯이 확 연주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금관 악기가 가진 그런 에너지감,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그런 광채감이라든가 그런 트럼펫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 특성을 상당히 잘 묘사해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까르마 스피커로 들은 재생음이 마치 공연 현장 가까이에서 그 라이브 세션 연주를 조망하는 듯한 그런 사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격해지면서 클라이막스로 치닫으면서 드럼이 타격하고 재즈 여자 보컬이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열창을 하면서 그런 열기감이 재생음에 고스란히 묘사가 돼서 너무 즐겁게 잘 감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본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3악장을 들어봤습니다.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이나믹스나 그런 다이나믹함, 현의 질감이랑 이 조그만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스와 현의 질감은 엄연히 다르죠. 주파수 대역도 다르고요. 까르마 익스퀴짓 미디 3.0에서는 이런 바이올린이 주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야금에서도 상당히 섬세하게 잘 표현된다고 종합 시청평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특성이 이런 바이올린 재생음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역대의 진한 느낌, 매력적인 중역의 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맹맹한 톤을 정말 맛깔나게 잘 재현해 주는 것 같아요. 김선욱이 들려주는 피아노 연주의 탁원음도 강하게 내려칠 때랑 약하게 이렇게 무르듯이 유연하게 연주를 할 때랑 상당히 투명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다른 피아노 독주곡 뭐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봤는데 그런 곡에서도 피아노의 그 절묘한 톤 매력적으로 잘 묘사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본 곡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에서 투바 미룸이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면은 남자 테너의 보컬이 정말 힘있게 정중앙에서 확 밀어주는 힘이 탁 좋으면서 두툼하게 잘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역대의 매력이 상당히 많은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진한 중역대의 매력은 이런 남성 보컬, 테너를 표현할 때 절정에 치닫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들려주는 재생음이 일정 이상 퀄리티를 넘어서 정말 충실하게 되면은 확 빨려 들어가면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스피커에서 듣는 음이 그랬습니다. 정말 흡입력 있는 재생음을 들려줬고요. 일정 이상 퀄리티를 뛰어넘는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생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남자 테너 외에도 여자 소프라노가 이렇게 열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매끄럽고 고운 목소리로 매력적으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최정상급의 하이엔드 스피커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이 곡에서도 충분히 잘 느낄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청평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num,
까르마 익스퀴짓 미디 3.0 오늘 살펴봤고요. 까르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기기만으로도 충분히 비싼 가격표에 충분한 까르마라는 브랜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중역의 매력적인 중고역 특성, 그리고 인클로저 크기를 뛰어넘는 저역 재현력, 그리고 적막한 인클로저, 야금에서의 매력, 그런 특성들이 제품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는 점 여러 장르의 재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악과 성악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파워앰프와 매칭되면 또 어떤 이 잠재력을 터뜨려 줄지 변화무쌍한 그런 잠재력 포텐셜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까르마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하급기 그리고 상급기는 또 얼마나 좋은 거지? 이런 생각, 연이어서 궁금증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까르마의 성지, 이 셀렉트 매장에 오시면 상당히 다양한 모델로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청음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제품,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